65 평생 거짓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도장이 범죄 계약서에 찍혀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종로 골목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고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사이로 빗소리만 가득합니다. 늦은 봄비였지요. 차갑진 않지만 무겁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골목 안쪽 우나문고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서체였지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중고 서점이었습니다. 박매화는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지요.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계산대 서랍을 정돈합니다. 동전을 가지런히 쌓고 영수증을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서점 안은 고요했습니다. 책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매화는 이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삶이 쌓인 냄새 같았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던 순간이었지요. 쾅! 쾅쾅!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매화는 움찔했습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올 리 없었지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매화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한솜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빗물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미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이 흠뻑 젖어 있었고 운동화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손에는 작은 에코백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사람들이 절 쫓고 있어요. 매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망설이지 않았지요.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기고 재빨리 셔터를 내렸습니다. 찰칵! 셔터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서점 안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매화는 소미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매화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소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지요. 매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질문을 멈췄지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안쪽 창고로 걸어가 수건을 꺼내왔습니다. 일단 닦아라. 수건을 건네는 매화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지요. 박매화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아니, 흔들리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5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 도윤을 안고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지요. 조문객들이 미망인이 너무 강하다고 수군거렸지만 매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울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먹이는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작은 서점을 이어받았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파는 것도 처음이었지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헌책을 사고 손님이 찾는 책이 무엇인지 외웠습니다. 도윤이는
그 서점 한 구석에서 자랐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그림책을 보고 계산대 옆에서 숙제를 했지요. 매화는 아들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비싼 학원도 좋은 옷도 못 사줬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가르쳤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그게 매화의 인생 원칙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지요. 도윤이는 커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직이었지요. 매화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골목 서점에서 자란 아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소미를 만났습니다. 소미는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도윤이를 만났다고 했지요. 매화는 처음 소미를 봤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눈빛이 맑았거든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였습니다. 도윤이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잘 보이지 않았지요. 바빠서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미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매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삶이 있으니까요. 며느리에게도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밤 소미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매화는 소미에게 뜨거운 차를 내왔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였지요. 서점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전기포트에서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소미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소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지요.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지요. 인내는 그녀가 가진 무기였습니다. 한참 후 소미가 에코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얇은 서류 봉투였지요. 봉투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보셨으면 해요. 소미가 봉투를 매화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매화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지요. 그 안에 담긴 무언가의 무게였습니다. 지금 보라고?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매화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지요. 서류 첫 장에는 리베이트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우나문고 대표 박매화. 그녀의 인감이었습니다. 매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하지만 서류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지요. 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여자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종로 골목은 고요했지요. 하지만 우나문고 안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은 빗속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덮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골목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요. 우나문고 안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매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운 소미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른 아침 매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고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 물을 끓였지요. 인스턴트 커피를 2잔 탔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먹어라. 매화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소미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김만 피어올랐지요. 매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니? 소미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소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아니, 남편이 회사에서 불법 일을 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팀이잖니. 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밤늦게 전화도 오고요. 매화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회사 일인 줄 알았죠. 근데 작년 가을쯤이었나? 남편이 갑자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비싼 시계 사고, 차도 바꾸고. 제가 물어봤더니 소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성과급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달 전쯤 집에 브로커라는 사람이 왔어요. 최백운이라고. 그 사람이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계약서 어디 있냐? 당장 내놔라 그러면서요. 계약서? 네. 리베이트 계약서요. 병원 의사들한테 뒷돈 주고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만드는 그런 거래였어요. 매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어디론가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집에 두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소미가 매화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서점 창고에 숨겼어요. 2달 전쯤이요. 매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왜 내 인감이 거기 찍혀 있니? 이 질문에 소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용했어요. 남편이 어머니 인감을 훔쳐서. 뭐라고? 매화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언제 설날에 왔을 때, 집에 들렀을 때 가져간 것 같아요. 계약서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하면 추적당하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럼 나를 범죄자로 만든 거니?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미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남편 가방을 정리하다가 복사본을 발견했거든요. 그걸 보고 소스라쳐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매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점 안을 천천히 걸었지요. 책장 사이를 지나고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서류들이 여기 있다는 거지? 네. 낡은 책 상자들 사이에 끼워놨을 거예요. 매화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쌓여있는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20개는 넘었지요. 매화는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미가 뒤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박스를 뒤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매화가 손을 멈췄습니다. 헌 책 사이에서 비닐 파일이 나왔습니다. A사 크기였지요. 이거니? 매화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적어도 30장은 넘어 보였지요. 책상으로 돌아와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약품 공급 및 판촉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리베이트 조건 포함이라고 써 있었지요. 매화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병원 이름이 보였습니다. 의사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지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가장 마지막 장, 계약 당사자란에 찍힌 도장. 우나문고 대표 박매화. 자기 인감이 분명했습니다. 매화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소미는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있어라. 매화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럼 도윤이는 감옥에 간다. 그런데 이걸 덮으면 나도 공범이 된다. 브로커가 찾아오면, 감사팀이 알게 되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매화는 35해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날들. 가난했지만 떳떳했던 날들. 그때 자신이 아들에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아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걸까요? 매화는 눈을 떴습니다. 소미야, 내 어머니, 넌 왜 나한테 이걸 가져왔니? 남편한테 돌아가서 같이 숨기면 되지 않니? 소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남편이 한 짓이 범죄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전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했고 어머니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이 서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소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 이름으로요. 그러면 어머니는 피해자가 되니까. 안 돼. 매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너가 신고하면 너도 같이 조사받아. 부부니까.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하겠다. 매화가 일어섰습니다. 매화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점 한쪽 선반으로 걸어갔지요. 오래된 장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들이었지요. 그중 한 권을 꺼냈습니다.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5살 때였지요. 매화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사이에 서류를 끼워 넣었습니다. 딱 맞았지요. 왜 숨기세요? 경찰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매화가 장부를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그 브로커라는 사람, 최백운.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사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신고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져.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매화는 소미를 봤습니다. 일단 너는 여기 있어라. 밖에 나가면 안 돼. 도윤이가 찾을 거다. 알겠어요. 나는 오늘 시장에 나가볼 거다. 윤명자 언니한테 물어봐야겠어. 누구세요? 시장 상인의 총무. 이 동네에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브로커 같은 인간들 정보도 알 거다. 매화는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소미야,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마라. 특히 도윤이한테.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화는 서점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쳤지요. 빗물 웅덩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쪽으로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 웃던 모습, 책을 읽던 모습. 그런데 이젠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매화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그저 발걸음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진실을 덮으면 죄가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매화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어떤 비밀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썩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증거 없는 진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매화는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김밥과 과일이었습니다. 소미는 서점 구석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지요. 먹어라. 소미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먹지는 못했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윤명자 언니 만났다. 시장 상인의 총무. 매화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래요? 브로커 최백운. 이 동네에서 유명한 인간이래. 불법 계약 중개로 먹고 사는 놈이지. 경찰도 몇 번 조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대. 그럼 명자 언니가 CCTV 자료를 모아주기로 했다. 지난 2달간 서점 앞을 지나간 사람들 기록. 도윤이가 서류 가지고 온 날도 찍혔을 거야. 소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화가 가디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를 만들 거다. 도윤이한테 전화할 거거든. 매화는 서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지요. 오래된 전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매화는 책장 옆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책장이 조금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소미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만든 거다. 30년 전에. 매화가 책장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뒤에 작은 문이 나타났지요.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다담이 2장 정도 크기였지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 가득 책들이 있었습니다. 비밀 서재다. 남편이 혼자 책 읽던 공간이었지. 매화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미도 따라 들어갔지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도 섞여 있었지요. 여기 있어라. 네. 도윤이가 찾으러 오면 여기 숨어. 이 문은 밖에서 절대 못 찾아. 소미는 작은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는요? 나는 밖에서 막을 거다. 매화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 매화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탁자 위에 놓았지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엄마.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밝았습니다. 도윤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창고 열쇠는 나한테 있다. 매화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만든 서류. 내가 직접 확인했다. 엄마, 그게 리베이트 계약서. 내 인감이 찍혀 있더구나. 내가 언제 그런 거 찍었니? 도윤이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지요.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계약서를 숨겨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두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범죄자로 만든 거야?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지요. 엄마, 제발 그 서류만 돌려주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엄마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처리? 어떻게? 태워버리면 돼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뭘 가르쳤니? 엄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남 속이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넌 뭘 한 거야? 저도 살아야 했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엄마처럼 골목 서점에서 평생 허리 굽혀가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매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 매화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매화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소미가 비밀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들었니? 네. 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한테도 거짓말했구나. 괜찮아요. 소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진작 알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매화는 소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명자 언니가 CCTV 자료 가져다 주면 우리 경찰서 갈 거야.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범죄를 덮어줄 순 없다. 매화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거란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매화는 서점 입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안쪽에서 책을 정돈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지요. 검은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점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지요. 매화는 그를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최백운이었습니다. 소미야. 매화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서재로 들어가. 지금 당장. 소미가 매화의 표정을 봤습니다. 심상치 않았지요. 소미는 재빨리 책장 뒤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남자가 서점 앞에 섰습니다. 여기 우나문고 맞죠?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매화가 대답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박도윤 과장님 아시죠? 제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자기소개를 해야겠네요. 전 최백운이라고 합니다.
도윤 씨와 사업 파트너죠. 사업이라면요? 제약 쪽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백운이 서점 안을 훑어봤습니다. 도윤 씨가 제게 맡긴 서류가 있거든요. 여기 보관 중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서류 말입니까? 아시잖아요. 계약서요. 최백운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서류 저한테 주시죠. 그럼 조용히 끝납니다. 매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걸 드려야 하죠? 안 주시면 최백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경찰이 오게 될 겁니다. 박매화 씨 명의로 된 계약서니까요. 부인이 공범이라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게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최백운이 웃었습니다. 위협적인 미소였지요. 매화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서류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아들이 뭘 갖다 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죠. 최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사장님, 장난 아니에요. 그 서류 없으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도윤 씨도 끝장나고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매화가 팔짱을 꼈습니다. 최백운은 잠시 매화를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돌아가죠. 하지만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혼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지요. SUV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매화는 한동안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나와도 된다. 매화가 말했습니다. 책장이 열리고 소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저 사람이 최백운이야. 소문대로 무서운 인간이더구나. 매화는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야. 더 늦으면 위험해.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 매화가 소미를 봤습니다. 같이 가자. 너도 나도. 우리가 피해자니까.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서점은 어두워졌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나문고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었지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더 위험합니다. 진실은 때로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모두를 망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나문고 앞에 검은 SUV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차가 두 대였지요. 최백운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둘이 더 따라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지요. 매화는 서점 안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소미는 이미 비밀 서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매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백운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박 사장님 생각을 바꾸셨나 보죠? 들어오세요. 이야기합시다. 매화가 서점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백운은 서점을 둘러봤지요. 부하들은 문 옆에 섰습니다. 앉으시죠. 매화가 계산대 앞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백운이 앉았습니다. 매화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도윤 씨 어머니시죠? 백운이 말했습니다. 네. 계약서 내놓으시죠. 그럼 조용히 끝납니다. 조용히 끝나는 게 좋은 건가요? 매화가 물었습니다. 백운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을 덮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나요? 박 사장님, 철학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서류만 주시면 경찰과 감사팀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매화의 말에 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오후에 신고했어요. 증거도 함께요. 계약서 복사본, CCTV 자료, 그리고 매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도요. 백운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럼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되는데? 감옥에 가겠죠. 매화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백운은 매화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미 했어요. 그때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매화를 봤습니다. 매화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왔구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신고를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했고, 그래서 엄마 인감을 훔쳤니? 매화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도윤이 말을 잃었습니다. 백운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봐요, 박 사장님. 지금이라도 신고를 취소하세요. 그럼 우리 모두 조용히. 안 됩니다. 매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도윤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위임장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서류 관리를 맡긴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엄마는 몰랐던 거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짜겠지. 매화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숨어있던 소미가 비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스피커가 들려 있었지요. 소미야? 도윤이 놀라서 소미를 봤습니다. 왜 여기 있어?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를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인감이면 안전해. 걸릴 일 없어. 엄마는 서류 같은 거 잘 모르잖아.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거 아냐? 나중에 문제되면. 소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평생 서점만 했어. 계약서 같은 거 본 적도 없을 거야. 설령 나중에 알아도 뭐 어때? 가족인데. 녹음이 멈췄습니다. 서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언제? 석 달 전이야. 소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약서 이야기하던 날. 내가 녹음했어. 백운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야, 우리 가자. 그가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박매화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이 재빨리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이 백운에게 다가갔습니다. 증거 훼손은 범죄입니다. 멈추세요. 하지만 백운은 계속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경찰이 백운을 제지했습니다. 복사본 있어요.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놨고요. 찢어도 소용없습니다. 백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은 백운과 도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야 했어요? 매화는 아들을 봤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래야 했어. 매화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거짓은 이렇게 끝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우릴 괴롭힐 거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매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지요. 소미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괜찮아. 이게 맞는 일이야.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야. 매화가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어. 고마워. 소미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살아가는 거지, 뭐. 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지요. 우리 함께. 며칠 후였습니다. 우나문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책을 찾는 손님이었지요. 매화가 맞이했습니다. 소미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서점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함께 지킨 사람들의 신뢰였지요. 매화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딸을 얻었구나. 소미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어머니가 있구나. 진실은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면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우나문고는 그렇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무거웠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지요.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한 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지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도윤이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젠 그의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매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있었지요. 우나문고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서점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요. 책 정리도 손님 응대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매화가 가르쳐줬습니다. 책을 다루는 법, 손님과 이야기하는 법.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매화가 말했습니다. 서점은 빨리 가는 곳이 아니야. 천천히 오래 가는 곳이지.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소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책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요? 무슨 코너? 희망서가요. 소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 때 읽으면 좋은 책들, 위로가 되는 책들, 그런 걸 모아놓는 거예요. 매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서점 구석에 작은 선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골랐습니다. 시집, 에세이, 소설,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었지요. 손글씨로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서가 마이너스 오늘 하루가 힘드신가요? 여기 책 한 권 어떠세요? 소미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지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총무 윤명자가 찾아왔습니다. 매화야, 간판 새로 달 생각 없어? 간판요? 우나문고 30년 됐잖아. 페인트도 벗겨지고 낡았어. 이참에 바꾸면 어때? 매화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색이 바래고 글씨도 희미했지요. 새 이름으로 하면 어때?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출발이잖아. 새 이름으로. 매화는 소미를 봤습니다. 너 생각은 어때? 저요? 응. 이제 우리 둘이 하는 서점이잖아. 소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녀서점은 어때요? 모녀서점? 네. 어머니랑 저랑.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가족이니까요. 매화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며칠 후 새 간판이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따뜻한 색깔이었지요. 모녀서점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화와 소미는 함께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명자와 시장 상인들도 도우러 왔지요. 오래된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다. 명자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매화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젠 우리 둘의 이름으로 남겨야지. 소미가 옆에서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가 고맙지. 매화가 소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모녀서점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번 들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려왔지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차도 주시고 조용히 책도 볼 수 있고 사장님들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희망서가를 찾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기 책 읽고 위로받았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소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화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모녀서점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이제 능숙하게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책 주문도 하고 손님 응대도 잘했지요. 매화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젠 소미에게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매화는 구석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나고 매화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10년 넘게 쓰던 일기장이었지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모녀 서점은 평온했다. 손님이 몇 분 오셨고 책도 몇 권 팔렸다. 소미가 커피를 내려줬다. 따뜻했다. 도윤이 생각이 났다. 아프지만 더 이상 내 짐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소미와 함께 진실은 무거웠다. 아들을 잃는 아픔도 컸다.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나았다. 진실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매화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시장에 가서 꽃 좀 사올게요. 꽃? 네. 서점 앞에 화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미야. 네. 너 덕분에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 고마워. 소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우린 서로 덕을 본 거야. 매화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불 끄고 들어가자. 내일도 문 열어야지. 두 사람은 서점 불을 껐습니다. 새 간판만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모녀 서점. 세상에는 많은 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점만큼 진실과 용기로 지어진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박매화와 한소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된 두 사람. 그들은 오늘도 책을 팔고 차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마감합니다. 진실은 무거웠지만 결국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